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고급 생명과학 문제지가 따로 없으니까 생명과학 원 수능 특강 문제를 가지고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수특 생명과학 원 58페이지죠.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1분 내에는 사실 풀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라면 한 40초 정도, 40초에서 1분 정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 풀었나요? 몇 번이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림가는 신경 ASD를 나는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막전이 변화를, 그리고 표는 P 지점에서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의 Q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축삭도기 굵기는 같답니다. 자, 그림은 다 봤죠? 자, 보기 봅시다. A는 마이너스 70이다. 지금 뉴런 C에 Q에서의 막전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B, C, D의 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어, 요즘 자극과 전달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활동 전이가 실제로 이 신경에서 이동할 때에 그 다음에 거기 이동하면서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이동한 후에 그 지점에서 활동 전이의 그 막전이 값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지금 1번뿐만 아니라 이제 이 뒤에 문제도 다 보면 알겠지만 자극의 전달에 활동 전이에 관련된 최근의 문제들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자극을 주고 자극을 준 지점에서 이동한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요 시간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극이 그 해당 지점에 도착을 한 이후에 그 다음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데 그 활동 전이가 일어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막 전이 값이, 예, 그 해당되는 막 전이 값이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 한마디로 여기서 얘기한 시간은 나의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자극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0초 때에는 모든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70이었죠. 70이었는데
시간이 지남으로써 역치 이상의 자극이 그 지점에 해당되는 이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바뀌죠. 예, 활동 전이가 일어납니다. 막전이가 이렇게 바뀌어서 다시 이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막전이 값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자극이 요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1초, 2초가 지나면은 막전이 값이 그 지점의 막전이 값이 이렇게 변하면서 2초 후에는 플러스 30 값이 나타날 거고, 만약에 자극이 도착해서 3초가 흘렀다면 그 지점에서 3초가 흘렀다면 이만큼의 막전이 값이 더 이제 바뀌어서 마이너스 80 값이 나타났을 겁니다. 따라서 자극이 그 해당 지점에 도착해서 해당되는 막전이 값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예. 이 두 종류의 시간을 잘 알아야 앞으로 활동 전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문제를 또 보면서 이렇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B부터 봅시다. B. P에 자극을 줬습니다. P 자극을 주면은 이 신경세포의 막을 따라서 이렇게 그 전이가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쭉 흘러가겠는데 Q 지점에 자극이 이제 도착을 했을 겁니다. 도착할 겁니다. 요 시간은 뭐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저 뒤에 뭐 3번이나 4번 문제가 보면은 이 시간도 이렇게 뭐 계산해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은 1번 문제는 자극을 주고 나서 요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정확하게 지금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할 수는 일단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자극이 올 거고요. 자, 그러면 이 Q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자극이 이제 딱 도착했습니다. 자극이 도착하고 나면 요 Q 지점에 자극이 도착하고 나면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막 전이 값이 나의 그래프처럼 이런 식으로 1초 뒤에 2초, 3초 뒤에 4초 뒤에 그러한 막전이 값으로 변하겠죠. 요 지점에서. 예,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지난지 모르겠지만 자극을 동시에 1회 주고 주고 B의 Q 지점의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B 지점이 마이너스 80.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일정 시간이 흘렀을 거고 여기 도착하고 나서 막전이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80까지 나타났으니까 얼마의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3초가 더 흘렀겠죠.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D를 봅시다. D 같은 경우에는 P 지점에 자극을 주고 Q까지 오는데 중간에 시냅스가 있죠. 시냅스가 있어서 화학 물질을 뿌려서 전달하고 그다음 다시 이제 신경세포 안에서 이렇게 전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은 D는 B보다 속도가 좀 더 느려서 마이너스 80 값보다는 이전의 값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D는 플러스 30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플러스 30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요때 이 플러스 30 값은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몇 초 뒤에 이러한 막전위를 나타냅니까? 플러스 30이라는 막전위를 나타냅니까? 자극이 Q라는 그 지점에 도착하고 나서 1초, 2초가 흐르면 플러스 30 값이 나타나죠. 예. 2초가 흐르면 플러스 30 값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문제는 없지만 지금 보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B와 D를 비교하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자, B는 여기서 자극을 줘가지고 일정 시간이 이제 흘러서 Q에서 마이너스 80 값이 나타났고 D는 마이너스 30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D는 자극이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2초 뒤에 이제 2초가 지난 거고, 2초 뒤에 값인 30이 나타났으니까 2초가 지났다는 거고, B는 여기에 도착하고 나서 3초 뒤에 그 값이 마이너스 80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B와 C의 시간당 이동은 1초의 차이가 나죠. 한마디로 D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P에서 Q까지 오는데, B가 P에서 Q까지 오는데 비해서 이제 B가 B를 기준으로 하면은 B가 D보다 1초 더 빠른 거죠. 거꾸로 치면 D는 B보다 1초가 느린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예. 이거를 잘 알아야 앞으로 문제를 이제 이 활동 전에 관련된 문제를 잘 풀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은 시간, 자극 주고 그 지점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방금 설명했고요. 그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그 해당되는 막전위 값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요 두 종류의 시간을 잘 알아야 앞으로 활동적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C 얘기했었죠. 다시 돌아와서 C 같은 경우는 그림을 잘 봅시다. 이게 D하고 다릅니다. 반대로 되어 있죠. 여기가 신경세포체고 이쪽이 이제 가지돌기고 이쪽이 축삭돌기 끝입니다. 흥분의 전도는 가지돌기에서 신경세포체를 지나서 축삭돌기로 가죠. 게다가 물론 축삭 중간에 주면 이렇게 주면 양쪽으로 퍼집니다. 그죠? 예. 만약에 이처럼 P에 자극을 줬다면은 축삭을 따라서 이게 나트륨의 확산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퍼집니다만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 쪽으로 시냅스에서는 전달이 일어나지 않죠. 시냅스에서의 전달은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에 아무리 강한 자극을 뭐 여러 번 주든 많이 주든 강하게 주든 간에 여기 시냅스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C의 Q 값은 자극이 전도되지 않아서 그냥 마이너스 70인 휴지전이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자, 니은 흥분 전도 속도는 누가 빠릅니까? 자, A하고 B하고 지금 두 개를 비교했습니다. 자, A는 여기 지금 동글동글한 게 뭡니까? 이거 마리집이라고 부르죠.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이고, B는 그게 없는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안고도 없는 민마리집 신경입니다. 누가 더 속도가 빠릅니까? A가 마리집이 있는 신경이 민마리집 신경보다 속도가 더 빠르죠. 이게 맞죠. 왜 그렇습니까? 잘 배웠죠? 도약 전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마리집에서는 활동 전이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축삭돌기에 슈반세포라는 그런 세포로 축삭돌기 바깥을 감쌌기 때문에 이 마리집이 있는 부위에는 나트륨, 칼륨 이런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마리집을 뺏겨 보면은 자 이제 벗겨 보면은 B 같은 경우에는 자 나트륨 통로가 촘촘하게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마리집을 뺏겨 봐도 마리집만 이렇게 딱 벗겨내고 보면은 A는 랑비의 결절에만 나트륨 채널이 있고 마리집이 있었던 자리에는 그러한 채널이 없고요. 없고 그걸 뛰어넘어서 랑비의 결절에만 또 나트륨 채널이 있고 나트륨 통로가 있고 그런 식으로 나트륨 통로가 있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가 이렇게 계속 촘촘하게 전도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전도되고 뽁 띄어서 전도되고 띄어서 전도되고 띄어서 되면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예, 이해가 됩니까? 사실 좀 더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은 전압 개폐성 나트륨 채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고급 생명과학에서 잠깐 배웠긴 하지만은 예,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시험 문제 풀기 위해서는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 신경이 도약 전도로서 속도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교실에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 친다고 생각합시다. 한 교실에 이제 뭐 1학년이 있고 3학년이 있습니다. 1학년 한 줄, 3학년 한 줄 이렇게 있는데요. 3학년이 인원이 많아서 3학년은 10명이 앉았다고 칩시다. 책상 촘촘하게 가지고 10명 앉았습니다. 1학년은 인원이 적어서 5명만 앉았다고 칩시다. 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동시에 나눠줍니다. 이 맨 첫 번째 아이와 맨 끄트머리 아이의 이 거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는 누가 몇 학년이 더 빨리 나눠지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5명밖에 없는 1학년이 5번만 나눠주면 되니까 더 빠르게 맨 끝에 아이까지 전달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마리집이 있으면 이게 일일이 나트륨 통로를 다 여는 게 아니라 저 먼 곳까지 한 번에 이렇게 전도되어서 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도약 전도라고 부른다 했죠. A가 마리집 신경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디귿 활동 전이는 B의 Q에서가 그러니까 요 지점 활동 전이는 여기 D의 Q보다 먼저 발생했다. 예. D가 아까 얘기했듯이 D에서의 이동이 시냅스를 거쳤기 때문에 B에서 이동보다 1초가 느렸죠. B가 더 빨랐죠. 그죠? 예, 이게 맞죠. 근데 꼭 이게 그런 것을 안 보더라도 이 전체 시간을 안 보더라도 사실 막전이 값만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B는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입니다. 근데 D는 막전이 값이 플러스 30입니다. 자극이 도착하고 B는 이미 3초가 흘렀다는 거고 D는 2초밖에 안 흘렀다는 거죠. 따라서 B가 먼저 왔다는 거죠. 먼저 이미 자극화가 3초나 흘렀으니까 B가 먼저 Q까지 도착했다는 거죠. 예, 이해되나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항상 뭐 물리도 그렇지만은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되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느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값이 크다는 것은 어떤 일정 거리를 줬을 때에 뭐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느리다는 거고, 시간이 이렇게 짧다는 것은 이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속도하고 이렇게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하고 속도는 반대의 어떤 개념이니까 속도를 생각할 때에 그 시간하고 그거를 잘 이제 구분해 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이거는 정말 한 30초 안에 풀어야 되겠죠. 이거는 아주 단순한 문제니까요. 자, 일단은 한 20초 만에 풀어봅시다. 지금 한번 잠깐 문제를 한번 부터 읽어보고, 그래프도 한번 보고. 다 봤죠, 이제? 몇 번인가요? 아직 문제도 못 읽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그냥 곧바로 봅시다. 그림과는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을 때의 막전의 변화를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죠. 글을 정확하게 빨리 읽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자, 나는 이온의 막투가 도변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류는 칼륨과 나트륨 중 하나이다.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활동 전이가 일어날 때에 나트륨 통로가 있고 칼륨 통로가 있는데 먼저 열리는 게 있고 나중 열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변의 법칙이니까 외워야 되죠. 먼저 열리는 게 누굽니까? 나트륨 통로죠. 나중에 열리는 게 칼륨 통로입니다. 참고로 시간을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간이 어떻게 되죠? 여기 그냥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치면 알고 있나요? 의외로 이건 모르는 아이들이 좀 있던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입니까? 한 5일입니까? 한 1년? 몇입니까? 0.0001이 아니고 0.01초죠. 단위로 치면은 1 밀리세컨드입니다. 0.001초 만에 0.001초의 시간차를 두고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고 칼륨 통로가 나중에 열립니다. 고급 생명과학에서 잘 배웠죠. 시간도 잘 알아두고요. 자, 그리고 사실은 그래프를 자주 본 아이들은 이미 다 외우고 있겠지만 나트륨은 막투과도가 훨씬 더 큽니다. 더 크고 칼륨의 막투과도가 좀 더 작습니다. 그것만 봐도 나트륨과 칼륨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바로 보기 봅시다.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네요. 자, T1일 때 한창 활동 전이가 발생하고 있을 때에 이때를 뭐라 부릅니까? 휴지 전이 상태를 분극이라 부르죠. 이때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막 전이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70에서 플러스 30으로 전이가 역전됩니다. 전이가 바뀌는 과정이니까 분극 상태에서 휴지전이 분극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탈분극이라 부르죠. 이 과정을. 그리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니까 분극 상태로 다시 돌아오니까 재분극이라고 부르죠. 이 과정을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을 재분극, 올라가는 과정을 탈분극이라 부릅니다. 자, T1은 탈분극 과정이죠.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밖에 많았던 나트륨 양이온이 안으로 확산으로 들어오죠. 맞죠?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무슨 일을 합니까? 펌프는 나트륨 3개씩 바깥으로 퍼내고 칼륨 2개씩 안으로 퍼들어오죠. 그래서 칼륨을 세포 안으로 보내죠. 안으로. 이거 틀렸죠? 그러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네, 이 문제는 쉽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2번 문제를 모른다면 이거는 외우고 있지 않은 겁니다.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요 그래프 잘 보고 잘 외우고 있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외우고 있으면 다 풀 수 있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도 풀 시간 한 1분 정도 주겠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읽어보고 보기 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다 풀었나요?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많이 쉽죠? 자, 봅시다. 어, 앞으로 문제 풀이를 할 때에는 선생님이 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겁니다. 어, 특히 이제 수능 문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수능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시험 문제는 속도전이라는 용어를 계속 쓸 겁니다. 앞으로도. 예.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쓸 겁니다.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끔 지금 계속 쓸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할 텐데 계속 할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험 치는 날 그 자리에서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 문제를 읽고 그림 보고 문제를 해결하지 맙시다. 그러면 늦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 치는 날 전에 미리 시험 문제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미리 다 외우고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혹시? 쉽게 얘기해서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능 날뭐 가서 뭐 그 문제 보고 거기 있는 자료와 제시문 보고 그렇게 풀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못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뭐 다른 모의고사든 뭐 수능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시험 당일 날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당일 날은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빨리 그냥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냥 해석해 가지고 풀면 됩니다. 시험 문제를 올바르게 제대로 빨리 풀려면은 당일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당일날 하는 게 아니라 자료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료 해석할 거 거기에 관련된 기초 자료 기본적인 내용 이런 것을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뭐 고급 생명과학 내신이든 수능이든 간에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올 수 있죠. 이런 유형이란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문제에 뭐 어떻게 나왔습니까? 막 전이값을 각각 지점별로 제공을 해주고 보기 기억처럼 자국 준 지점 어디예요? 라고 물은 겁니다. 이런 질문은 3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 모의고사에도 이전 수능에도 이전 내신에도 상당히 자주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러면 올해 뭐 모의고사에도 올해 뭐 고급생명과학 내신에도 올해 수능에도 이런 보기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다 예측을 하겠죠. 여러분들도 예측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측 가능한 보기들은 예측을 했다면은 수능 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수능 날 보고 이거 어디서 자극 줬지 이게 아니라 미리 자극 준 지점 찾는 방법을 고민해 가지고
다 알아낸 후에 수능날은 가서 곧바로 적용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보기 기억 같은 경우는 1초 만에 끝납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80 옆에 자극준 지점입니다. 이렇게 미리 공부해 가면은 수능 치기 전에 마이너스 80에 가까운 지점이 자극준 지점이라고 미리 외워가 가면 수능 치는 당일 날에는 보기 기억 보고 댐 틀렸죠 이거. 0.1초 만에 게임 끝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아까 쉽다 했죠. 문제가 쉬운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 문제 자체가 쉬운 게 아니라 공부를 미리 공부하지 않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아이들은 문제가 당연히 어렵죠. 이렇게 몇 번을 생각해야 되고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항상 미리 준비한 아이들은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측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능 문제 예측 다 할 수 있으면 내뿐만 아니라 모든 전국의 쌤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예측 다 가능하고요. 왜냐면 문제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다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있기 때문에 어떤 보기가 나올 것인지는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아이들이 그리고 그것을 연습한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반드시 명심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수능날 가서 이런 거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극을 오른쪽에 줬다고 칩시다. 이걸 지금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극을 줬어요. 자, 자극을 주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똑같은 시간이 지난 후, 뭐 예를 들면 뭐 몇 초가 지났다고 칩시다. 일정 시간이 딱 똑같은 시간이 뭐 5초가 뭐 10초가 이렇게 뭐 지났다고 칩시다. 지난 후 각 지점별 시간은 같고요. 지점은 다릅니다. 지점은 다르고 시점은 같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또 바뀐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 나왔죠. 작년에는 이게 바뀌어가 나왔죠. 지점이 같고 시간이 다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거꾸로 시간이 같고 지점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자 지금 자극준 지점 좀 찾고자 하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자극을 줬고 오른쪽에 줬고 같은 시간 후에 시간은 같고요. 지점이 지금 달라요. 다른 지점별로 막전이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자극을 줘서 지금 흘러갑니다. 자극이 흘러갔어요. 여기 지났고, 여기 지났으니까 이제 막전이가 슬슬 변하겠죠. 막전이 값이 이렇게 막 요 지점에서 변하겠죠. 자, 그럼 시간으로 얘기할까요? 여기서까지 가는데 이제 1초 걸렸습니다. 1초 걸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까지 가는데도 이제 1초 1초 걸렸다고 칩시다. 요거 마찬가지 1초 걸렸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자 1초, 2초, 3초 자극이 오고 나서 1초 지나면은 마이너스 50 값이 50까지 올라가게 되고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2초가 흐르면은 플러스 30 값이 나타나게 되고 자극이 오고 나서 3초가 흐르면 다시 쭉 3초가 지나게 되면은 마이너스 80의 막전이 나타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극을 줬습니다. 3초가 흐른 요 지점은 어디 됩니까? 3초가 흘렀으니까 자극을 주고 3초가 흘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속도도 얘기하면은 1초에 한 칸씩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3초 후에는 이제 여기에 막 자극 주고 3초 후에 막 자극이 도착했죠. 막 자극이 도착했으니까 마이너스 70 값이 나타낼 거고 여기는 어디 됩니까? 여기는 자극 주고 2초가 지났으니까
2초가 지나가지고 여기 자극이 도착했을 거고, 그 다음에 3초, 지금 3초 후를 얘기하고 있죠. 1초가 더 지나서 3초가 흘렀다면은 1초가 흘렀을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0 값이 나타나고, 여기는 플러스 30 값이 나타나고, 여기는 자극을 준 그 지점은 자극을 주고 이미 3초 흘렀으니까 마이너스 80 값이 나타나죠. 되겠나요? 자, 그럼 미리 봅시다. 일정 시간 후에 각 지점별 막 전이값은 마이너스 70, 50,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막 전이 값을 보고 자극 준 곳을 알 수가 있겠죠. 예. 아까 얘기했듯이 자극을 준 지점하고 제일 가까운 곳은 어떻습니까? 요 그래프 상으로 자극을 이제 주고 제일 오랜 시간이 이제 지난 거니까 자극 준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예, 막절이 값이 가장 많이 변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예, 이런 변화 양상을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시험 치러 가서는 대번 뭐만 보면 됩니까? 숫자 딱 보고 대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네, 자극 니은에 줬네, 이렇게 곧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여기에서 또 추가로 시험 문제가 꼭 이렇게 값을 이렇게 여기 그림으로, 이 시험 문제는 그림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놨지만은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으면 표로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극을 오른쪽에 줬다고 치면 여기는 마이너스 80, 같은 시간에 요 지점은 플러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마이너스 70이라 했죠. 밑에서 했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각각의 막전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잠깐만, 폭이 너무 좁은데, 마이너스 70, 50, 30, 8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자극을 오른쪽에 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활동전이 그래프 곡선처럼 그 해당되는 같은 시간에 각 지점별로 막전이 값이 이렇게 각 지점별로 같은 시간에 막전이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거를 아예 외워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지금 예. 자, 다 지우고요. 자, 그러면 뭐도 알아둬야 됩니까? 꼭 자극이 오른쪽에 주어진 문제만 나오라는 법 없지요. 자극이 왼쪽에 주어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다른 지점별로 막전이 값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이런 식의 막전이 값이 나타나죠. 우리가 알고 있던 막전이 변화값이 좌우가 바뀐 그런 형태로 같은 시간에 각 지점별로 막전이 값이, 요 지점은 요 값이 나타날 거고 요 지점은 요 값, 이런 식으로, 예, 왼쪽에 자극을 줬다면,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기억에 자극을 줬다면은 어디 됩니까? 기억하고 제일 가까운 여기가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하겠죠. 되겠나요? 네. 자, 어쨌든 수능날 당일날 가서 뭔가 이 제시된 그림을 보고 해석하고 하지 말고 항상 미리 관련된 정보들을 다 알고 가고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간다면, 예, 시험 문제 푸는 당일날은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1등급 받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리고 생명과학뿐만 아닙니다.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험 문제 푸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걸 한번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3학년 잘 준비하면 됩니다. 자, 어, 이제 다시 보기로 와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T1일 때 T1이 어디죠? 아,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 지금 같은 시점입니다. 그냥 그 시간일 때입니다. 뭐 T1이고 T1이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시간의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A에서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자, 아까 했죠? 어, 어떻게 알아두기로 했습니까? 자극을 오른쪽에 줬다면은 이러한 양상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보기 디귿하고도 사실 같은 건데 A-60은 마이너스 60 값은 우리 막전이 그래프에서 여기도 마이너스 60이지만 여기도 마이너스 60일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10이 넘어온 여기 플러스 10일 수도 있고 탈분구로 넘어가려고 하는 플러스 10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미리 그죠? 항상 시험 치전에 미리 자극이 어디 주어졌을 때에 막저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난다는 걸 미리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두면 쉽죠? 이제는 쉽죠? 선생님이 쉽단 말이 이해됩니까? 이제 자 A에서 여기는 앞쪽 여기가 플러스 30이고 그죠? B가 플러스 30이고 플러스 30의 앞쪽 마이너스 60이니까 한창 탈분국하는 마이너스 60 값이죠. 그러니까 나는 나트륨의 확산은 탈분국 때 일어나죠. 밖에서 안으로. 여기가 밖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안 써놔도 확산이라고 돼 있으니까 능동수중 아니니까 탈분국 때 일어나는 거고 나와 같은 이동이 A에서 일어납니다. 맞죠? T1에서 C에 탈분국이 일어나고 있다. 자, C는 플러스 10인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B가 플러스 30이라는 건 C 앞쪽이 B가 플러스 30이라는 것은 C는 재분국의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재분국 때 플러스 10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탈분국이 아니라 재분국이죠. 답은 1번이죠. 되겠습니까? 설명이 길었지만 사실은 누차 얘기 강조하지만은 수능 치기 전에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미리 뭔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미리 다 알아가면은 시험 칠 당일에는 이런 보기들 기억, 니은, 디귿 보기 다 마찬가지. 기억 푸는데 0.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냥 딱 보면 마이너스 80 바로 옆에 여기 좋고 머릿속 이걸 직접 시험 칠 때는 이거 안 그리죠.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여기가 B가 플러스 30 기준이니까 요 앞쪽은 오른쪽 좌우쪽 쓰니까 그래프 이런 식이고 요 앞쪽은 탈분국 마이너스 60이고 뒤쪽은 재분국 플러스 10이다. 그럼 게임 끝났죠. 문제 보고 맞고 틀리고 끝. 그러니까 이 문제 푸는데 문제 해석하고 그림 보고 보기 보고 푸는 데에 글쎄요. 정말 빨리 잘 푸는 아이들은 사실 이거 푸는 데에 글쎄요. 20 정자 빨리 푸는 아이들은 사실 정말 글 빨리 읽는 아이들은 정말 몇십 초 안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거를 이제 보다 보면 결국은 미리 이렇게 다 준비해가도 결국은 어디에서 속도 차이 납니까? 시간 속도가 어디서 차이 납니까? 글 읽는 그러니까 문제 해석하고 파악하는 데에서 시간 차가 나죠. 예. 누구나 다 어떤 아이든 이런 아이든 저런 아이든 간에 시험 치기 전에 이제 선생님 말 잘 듣고 미리 준비한 아이라면은 빨리 풀 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마다 속도 차이 납니다. 그거는 어디서 차이 나는 겁니까? 문제 읽는 속도에서 차이 난 거죠. 푸는 데서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특히 이제 3번과 같은 이런 문제는 물론 이제 푸는 데서 차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문제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3번 같은 문제는 특히나 문제 읽는 데서 아마 좀 더 1, 2초 혹은 뭐 10초 이상 차이 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잘 풀기 위해서는
글을 정확하게 빨리 읽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보들, 그다음에 같은 시점인지 같은 지점인지 이런 거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빨리 파악하고, 예, 이렇게 문제를 푸는 능력을, 이거는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해서 기르는 겁니다. 글 늦게 읽는 아이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예, 글 빨리, 뭐 선천적으로 태어나자마자 글 빨리 읽는 아이로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가 뭐 아인슈타인이고 엄마가 헬렌 켈러야 똑똑하게 태어난 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건 모두 다 뭡니까? 훈련입니다. 누가 얼마나 훈련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반드시 명심합시다. 이건 교육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서 4번까지만 오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가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래서 곧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활동 조니 값이 나와 있죠. 관련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P1에 역지상장을 주고 A 시간이 지났습니다. A 시간 지났을 때에 P2의 A의 P2의 막전이가 플러스 30이라네요. 그리고 B의 P3가 마이너스 80이라네요. 그리고 지금은 속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3과 1 중 하나입니다. 자, 자극을 어디 줬다고요? P1에 자극을 줬다고요. 그러면은 A나 B나 왼쪽에 자극을 줬죠. 지금 왼쪽에 자극을 줬죠. 자, 그런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80 값이 이쪽에 있고, A는 여기가 플러스 30이라니까 마이너스 80 값이 그 앞쪽에 있겠죠. 왜냐면은 왼쪽에 자극을 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뀐다 했죠. 잠깐 다시 지우고, 너무 대충 한 것 같은데. 왼쪽으로 자극 주게 되면은 아까 앞서서 했죠. 이런 식의 활동전이 값을 나타낸다 했죠. 같은 시간의 지점별로입니다. 나타냈죠. 했죠. 그런데 A는 여기가 플러스 30이고, 플러스 30이란 말은 A의 마이너스 80 값은 플러스 30 사이 여기란 말이죠. 됐나요? 그러면 자, 누가 더 속도가 빠른 겁니까? B는 자극 왼쪽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막전이 값이 같은 시간에 막전이 값이 각 지점별로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에 부악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A는 이제 같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80 값이 여기서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누가 더 빨리 갔습니까? B가 이만큼 빨리 갔고 A는 이제 요거 같죠. 이제 B가 더 빠르죠. 예. 이런 생각도 시험 당일날 가서 A가 더 빠른가 B가 더 빠른가 이거 그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딱 값을 보고 A 플러스 30 B 마이너스 80 B가 빠르네, 이게 0.1초 만에 대번 나옵니다. 왜? 시험 전에 미리 공부한 아이들은 미리 이 속도가 다른 아이들을 미리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를 미리 그려보고 공부한 아이들은, 서로 비교해서 공부한 아이들은 B는 이렇게 변했을 거고 A는 이렇게 변했을 거니까 B는 이만큼 갔고 A는 이만큼 안 갔으니까 누가 더 빠르다고요? 예, B가 더 빠르다고요. 이거를 미리 공부한 아이들은, 예, 그냥 문제 읽고 여기가 플러스 30 여기가 마이너스 80이라는 그 값만 보고 대본 B가 빠르네 3초고 양 1초네. 예, 게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A는 몇 초일까요? 몇 초가 지났으니까 이래 됐을까요? 자, 뭐 A를 봐도 되고 B를 봐도 되는데, 자, 뭐 B를 볼까요? B를. 자, B는 속도가 몇이라고요?
1ms에 3cm나 갑니다. 그럼 지금 P1의 자극 줘가지고 몇 cm 왔습니까? 지금 6cm 왔죠. 자, 다시 자극을 줘가지고 B는 마이너스 80 값이 나타나는 데까지 6cm나 이동했습니다. 1ms에 3cm 이동하는 B는 6cm 자극이 여기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렸을까요? 2ms 걸렸겠죠. 앞서서 요 단원의 문제를 풀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죠. 자극이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과 그 지점에 와서 도착해서 활동 전이 막 전이 값이 변화하는 시간 두 가지 생각을 했죠. 자, 첫 번째 B에서 요 P3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2초고요. 2초. 그 다음에 P3의 자극이 이제 2초 뒤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몇 초가 흐르니까 마이너스 80이라는 막전이 나타났습니까? 3초가 흘러야 1, 2, 3 3초가 흐르면 자극이 도착하고 나서 마이너스 80 값이 나타나니까 도착하고 나서 3ms가 흘렀죠. 예. 이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하고 와서 그 막전이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더하면은 총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몇 초입니까? 2 더하기 3, 5초죠. 5초 맞죠? 맞습니다. 알겠죠? 요 관계도 알아둡시다. 두 가지를 생각을 했죠. 걸리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그 지점까지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지점에 가서 막전이 값이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두 개를 알아두랬습니다. 요때 1번 더하기 2번은 뭡니까? 총 걸린 시간. 그 자극 주고 나서 그 지점에서 해당 막전이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이라는 거. 요 규칙을, 요 계산 방식을 잘 기억합시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죠. 자, 그다음 보기 니은 흥분 정도 속도는 누가 빠르다고요? B가 3cm, A가 1cm. A가 느리죠. 틀렸죠. 자극을 주고 지난 시간이 2초일 때에 B의 P2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자극을 주고 2초 흘렀습니다. 1초 만에 몇 갑니까? 3초. 1초 만에 B는 1초 지나면은 3cm 갑니다. 1초 뒤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2초 걸렸으니까 여기서 1초가 더 지났죠. 요 지점에서 자극이 P2에 도착하고 나서 1초가 흘렀습니다. 그럼 P2에서 막전이는 이만큼 변화해가지고 이러한 막전이 값을 나타내겠죠. 약 한 마이너스 한 60, 50 정도 나타나겠죠. 어쨌든 탈분구할 때의 시기입니다. 2초 후에 B의 P2에서는 탈분구하는 시기고 나트륨이 확산으로 세포 안으로 대거 들어오겠죠. 맞죠? 기억 디귿 답이 있네요. 3번이죠. 재밌죠? 이런 문제 푸니까 알고 나니까 재밌죠? 자, 그러면 앞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든지 모의고사든지 수능이든지 간에 요 자극의 전달에 관련된 활동증에 관련된 문제 풀기 위해 빨리 정확하게 잘 풀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이런 모든 관련된 지식들을 미리 항상 준비해가지고 공부해 놓는다면은 오히려 수능날 가서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풀고 싶어 할 겁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니까 딱딱 보면은 딱딱 나오잖아요, 그죠? 딱 아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1등급 받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